자, 이번 시간에 검토드릴 주제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 기법, 우리 시험용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저거 있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리고 전체 체계상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 요걸 이제 지금 우리 앞에서 이제 공식 중에서 문제가 될 것이,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요 공식이요. 지금 뒤에서 몇 개인데 필요합니다. 수년가를 구하고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다만 이 문제는 23회 사이니까 8년 전, 9년 전 정도의 출제가 되고 요즘엔 잘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에서 이렇게 미리 전제를 하고요. 자,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세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상 세 가지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순현재 가치 또는 순현가라는 개념이 있게 되겠고, 수익성 지수라는 개념, 그리고 내부 수익률 등으로 대별해 보게 됩니다. 자, 요즘 문제 대부분은 이 문장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한 7, 8년 전에는 계산 문제로 구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순현가라고 하는 거, 계산식은요, 현금 유입에 현재 가치 합에서 현금 유출 또는 지출에 현재 가치 합을 뺀 것을 가리켜서 순현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분석을 해볼까요? 지금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차에 들어오고 2년 차에 들어오고 3년 차에 들어오고 쭉쭉 들어올 거예요. 그럼 1년 차에 들어올 돈 1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2년 차에 들어올 돈 또 1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년 차에 들어올 돈 1억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차에 1억이라는 것이 현재, 1년 후에 1억이라는 게 현재는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2년 차 1억이라고 하는 거 역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그럼 이제 같은 1억이라 할지라도 1년 후에 1억하고 2년 후에 1억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1년 후에 1억이 좀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한 3년 동안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들어오게 될 금액을 그대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서 더하는 값.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자, 현금 유출 또는 지출의 현재 가치 합. 근데 이게는 제가 괄호를 합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실제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돼요. 한 번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얼마가 들어오고 2년 후에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3년 동안 토탈 들어오는, 자, 지금 한 번 나갔고요. 이건 현재 가치로 환원할 필요도 없어. 지금 나갔으니까 바로 1억이 나갔고, 그 다음에 현금 유입 3년 동안 투자해서 들어온 금액이 만약에 1억 2천이다 라고 한번 해보게 되면 수년가는 0보다 크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순현가, 자, 이때 수년가를 계산을 위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해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이때 이 공식이죠. 지금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할 때는 어떻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는데 이때 R이라고 하는 이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활용을 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활용을 해서 이 소식을 입력을 하게 된다. 다시 갑시다. 자,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한다. 자, 그런데 이때 할인율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바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우리가 투자론 제일 처음 공부하실 때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바로 불렀었고요. 그래서 무위험률이 증대되게 되면은 어떻다? 무위험률이 증대되게 되면은 자,
지금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또는 체계적 위험이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 하여튼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자 가십시다. 투자한 A가 있어요. 지금 투자한 A를 보니까 현재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1억이 지금 당장 나가게 됩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유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해서 이때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1억 나가는 금액하고요. 이게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 합해서 지금 1억이 투자가 되는데 1년 후에 2천만 원과 2년 후에 2천만 원 다르죠. 그래서 이걸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특정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3천만 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다 일정한 금액으로 환원하게 될 겁니다. 3년 차에 3천만 원도 일정한 금액으로 환원하고 4년 차에 3천만 원도 2천만 원도 일정한 금액, 5년 차에 4천만 원도 일정한 금액으로 환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2, 3자, 5자, 1억 4천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1억 4천이 들어온다고 계산하면 이건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 될 것이고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2천만 원은 1,800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 계산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금액을 다 합친 금액하고 투자하는 금액, 지출하는 금액, 유입에서 유출을 뺀 금액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현가. 그래서 만약에 순현가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들어온 금액이 어떻다? 나간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을 뭘 대입하느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가 희망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을 어떻다? 대입하게 된다. 그러면 자, 지금 어떤 투자 대안에서 1년차 2천, 2년차 3천, 3년차 3천, 4년차 4천 이런 식의 그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투자자에 따라서 수년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요구 수익률 5%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요구 수익률 50% 돼야 돼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5%인 사람은 이 할인을 할 때 이 금액이 조금씩밖에 안 작아질 텐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50%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로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 줄어드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순현가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실제 외울 것은 입 빼기 출입니다. 자, 입 빼기 출이 뭐가 된다? 순현가가 되게 된다. 해서 입출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이게 수입, 지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유입, 유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입 빼기 출이 뭐가 된다? 순현가가 되게 된다. 해서 이때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두 개 외우셔서 입 빼기 출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개별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순현가보다 0보다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어떻다?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복수의 투자안에 있어서 베타적 투자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에 대해서 어떻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얘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순현가라고 하는 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뺀 값, 이걸 뭐라고 한다? 순현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입 빼기 출이에요. 입 빼기 출. 그리고 이때 순현가를, 순현재 가치를 환원해내기 위해서는 투자자별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슈가 되겠고요. 자, 수익성 지수 가볼까요? 입 나누기 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과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의 합을 나눠준 값. 이걸 뭐라고 한다? 수익성 지수. 그러면 얘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할 때 할인율이라는 거,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할 때 할인율이 필요할 텐데 이때 할인율은 어떻다?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는 좀 간단해 보여요. 해서 순현가 입 빼기 출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입 나누기 출. 우리가 이 순서 물어보는 게 시험에 뜬다고 유치 찬란하게 어려운 얘기 안 물어봐요. 어려운 얘기는 어차피 틀릴 거니까 신경 쓸 게 없겠고 기본 가지고 가시는 거야. 좀 이따 문제 보면 유치 찬란한 문제들을 구성을 한다고요. 입 빼기 출이 뭐가 되고 순현가라는 개념이고 입 나누기 출이 PI 수익성 지수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할 때 할인율은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다 할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 빼기 출, 입 나누기 출. 그리고 이때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예, 이걸로 거의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부 수익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얘는 지금 수익성 지수라든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 결정을 할 테고, 복수의 투자안이다. 그럼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가장 수익성 지수가 큰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뭐 이건 이제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고요. 그저 입 빼기 출 순현가, 입 나누기 출 수익성 지수. 근데 지금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R이라는 할인율이 문제가 될 텐데 수익성 지수를 계산할 때도 순현가를 계산을 할 때도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인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의 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의 합을 같게 하는 할인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면 순현가가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게 되면 어떻다?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우리 앞에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기대 수익률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얘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것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어떻게 하다 보니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내용 보시면서 요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이제 깊이 가지 마시고 그냥 요거. 순현가, 수익성 지수, 입 빼기 출, 입 나누기 출. 그리고 이때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는 바로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한다. 요 정도 가지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보시고 이제 문제 질문 볼게요. 지금 배타적 투자안에 있어서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에 따른 분석은 의사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요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보십시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잘 모르지만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게 존재했다라고 했을 때,
결과물이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세 개의 방식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결과물이 똑같을 것 같으면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의사결정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의 비교.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것만 가십시다.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힘든 얘기니까 잊어버리시고,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아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뭐가 더 우수하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순현가법이 어떻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왜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걸 과정을 따지지 마시고 결과를 갖고 기억을 하셔야 돼서 순현가법이 뭐보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하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당장 시험용으로 필요한 개념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순현가가 뭐냐 했을 때 빼기 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현가라고 부르게 된다. 그때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는 뭘 활용한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 수익성 지수 입 나누기 출이라고 되는데, 자,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되고,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입 빼기 출이라고 하는 거, 입 빼기 출. 이때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 낼 때도 뭘 활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을 하게 된다. 1 플러스 Rn 승분의 1일 때, 그때 R이라고 하는 그 개념, R이라는 개념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 외에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 그 할인율을 따로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자, 결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한 방식이 뭐가 있다? 바로 순현가법이 더 우수하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56페이지의 지문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고 한데 사실은 계산 문제는 거의 이슈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계산 문제가 주요한 이슈 23회, 24회 때까지 한참 나오다가 실질적으로 이 계산 문제는 거의 풀기가 곤란해. 1분 안에 풀기는 거의 힘든 문제 패턴들이 되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첫 번째 박스 핵심 지문 보니까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기법이다. 해서 아까 1년에 3천만 원, 2년에 3천만 원, 3년에 4천만 원 이렇게 들은다고 했을 때 그걸 통째로 3천, 3천, 4천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 환원을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법, 즉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아까 우리 가유, 순전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얼마가 들어오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예측 기법을 통해서 추론해 낼 수 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별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 왜? 지금 아까 입 빼기 출, 입 나누기 출, 그리고 자, 요구 수익률을 자, 할인율로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 할 때 이거 설명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별 가치가 없는 지문, 답이 안 되는 오지 선다니까 억지로 끌고 나오는 지문이고요. 3번이요.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의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도 포함되게 된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영업이득과 자본이득, 가유 순전후라는 개념하고 순전후라는 개념을 끊임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답이 되는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순현가 관련해서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어머, 이게 답이 됐네요. 입 빼기 출이 뭐가 된다? 바로 순현가. 그 당시 이 지문 옳은 것을 고르셔 답을 뽑았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현가를 뺀 값이다. 맞죠? 맞죠?
두 개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입배기출하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다 할인을 하게 된다. 할인율을 뭘로 쓰고 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리고 지금 외운 게 다 나와 있네. 3번 지문요.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순현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환원되는 금액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지문요. 이론적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은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입배기출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지금 나간 금액이 더 많다라는 의미니까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5번.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때, 순현재 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내용 자체가 별게 없고요. 순현가라고 하는 거,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가, 그리고 이때 할인, 유입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을 어떻다 적용을 해서 할인율로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가서 첫 번째 박스 핵심 좀 보겠습니다.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 맞나요? 입 나누기 출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입 나누기 출이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 2번 수익성 지수는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지수. 자,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지출이 앞에 나와 있죠? 지출을 유입으로 수입으로 나눈 값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렸죠. 입 나누기 출이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 이 지문은 좀 부담스러웠던 게 주로 그동안 우리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런 표현을 쓰다가 얘는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투자 지출 합계 현재 가치, 그리고 뒤에 수입 합계 현재 가치. 틀렸다고 순서 바뀌었다고 입 나누기 출이지 출 나누기 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3번 지문요. 순 현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의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맞죠? 자, 입 빼기 출이 0이면은 입 나누기 출은 어떻다?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당연한 얘기죠. 똑같은 거니까 분모와 분자가 같다. 앞에 항하고 뒤에 항이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4번 순 현재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하는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게 된다. 이거 답으로 뽑았던 적도 있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가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2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을. 틀렸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3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틀렸죠? 이놈들 확실하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순현가를 1로 만든 할인율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해서 그렇게 보셨고, 4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모를 일이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 요 얘기였어요. 자, 지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어떻다? 이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건 일단 유보. 그 다음에 5번 질문,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그 투자를 기각하게 된다. 요걸 가지고 이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문 형태로 지금 8년 동안 최근에 오히려 지문 형태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장 읽다가 더럽게 길어가지고 놓쳐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59페이지 지문 분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159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죠.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재 159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죠.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보다 순현재 가치법이 투자 준거로 선호된다. 아까 유일하게 좀 기억해달라고 했던 주제고요. 3번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건데 일단 유보. 그 다음에 4번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아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문제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순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 할 때 어떻다? 요구 수익률을 활용한다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익률은 아까 우연히 순현가가 0이 되는 또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바로 내부 수익률 해서 다시 봐봐요. 이거 지금 답이 되는 게 빠네. 지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데 입에서 출을 빼게 되면은 순현가, 입에서 출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다? 수익성 지수라고 이렇게 돼 있던 거고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압 이런 식 또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압 이렇게 지금 자 순현가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에서만 할인율로서 어떻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활용을 한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우리 요구 수익률을 이름하여 뭐라 부르고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 부른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틀렸고요. 5번 재투자율로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 이절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순현가법에서는 뭘 활용한다? 요구 수익률.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깔아놓고 있는 거고요. 분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저 몇 개 안 되잖아. 입 빼기 출, 입 나누기 출. 이때는 할인율로서 다 요구 수익률을 활용을 한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란 말이 없다고. 좀 이따 이제 보면 이해를 하시게 되는 문제를 봐야 되는 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 유입의 현재 가치압에서 유출의 현재 값을 뺀 값, 이게 순현가고 현재 가치로 활용할 때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한다. 입 나누기 출이 뭐가 된다고요? 수익성 지수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서 뭐를 바로 할인율로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냥 이것만 그냥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갖고 대입해 가시는 거야. 하나하나 의미를 살을 붙이고 양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만 가지고 패턴을 잡아내실 거. 자, 이걸 다 해석을 하잖아요. 100점 나와요. 100점 나와. 100점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쳤다고 욕먹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개고생을 했냐. 남들처럼 육수에 살짝 걸려가지고 얼마나 스릴 넘치고 좋아. 합격할 때 한 개나 두 개 차이로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해져. 괜히 그냥 설레발 떨었다가 나중에 혹시 잘못 마킹할까 막 이런 걱정도 좀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3회 때인가 뭐 그럴 거야. 23회 시험에서인가 그랬는데 그 어떤 학원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 학원 중에 한 분이 수험생이 전국 수석을 꿈꾸는 사람이야. 그냥 그래. 공부를 잘하나 봐요, 그분이. 공부를 잘하나 보는데, 기방복덕방 시험을 보는 거, 내 전국 수석 한번 해보리. 라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셨고, 심지어 학생들 모아놓고 과외도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짬짬이 이 책, 저 책, 수많은 책을 섭렵을 하면서 연구를 하시고, 해서 공부를 막 했는데, 강사 입장이 좀 재수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100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70점, 80점, 요 정도만 달달달 외우는 게 포인트인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렇게 가르치면 돼, 안 돼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말 더럽게 많아. 잘난 척 더럽게. 내가 그래갖고 그 양반 수석할까봐 마음이 찜찜했어. 재수없잖아, 일단은. 또 수석이면 또 얼마나 잘난 척을 하겠어. 근데 그 23회 시험인가 그때였는데 그 해부터 수석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난 너무 좋았어, 그냥. 발표를 안 하기로 했다고, 갑자기. 22회 때까지 전국 수석을 발표를 했었다고요. 뭐 최연소 몇 살 뭐 이런 거 나왔었다고. 근데 23회 때 그 아저씨가 전국 수석을 꿈꾸던 시절에 그 해 발표가 안 됐어. 그래서 합격자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표정이 못 씹은 표정이야. 합격을 했는데 공부 뒤지게 해갖고 기왕이면 하는 거 전국 1등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인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 근데 그날 진짜 행복했던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문제째로 떨어졌어. 처음 가다반 나왔을 때. 근데 그 세 문제가 다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됐어. 그 세 문제가 다 복수 정답 인정이 딱 다 걸린 거야. 그래서 그분은 시험 발표할 때까지, 시험 보고 나서 10월 말에 시험 보고 나서 11월 발표할 때까지 스릴도 이럴 스릴이 없어. 혹시 복수 정답 3개 이시정이 걸렸는데 요게 인정되면은, 다 걸리면은 2개만 해도 안 돼. 3개가 다 걸리면 어떻다? 합격을 나는 하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 시험 합격하셨는데, 결국 합격하셨는데, 시험 보시고 합격자 발표하는 그 날까지도 마음을 졸이면서, 그냥 학원을 다녀야 되나, 혹시 또 붙으면 어떡하나, 뭐, 별 걱정을 다 하면서, 그래서 그날 합격자 모임에서 제일 행복했던 분은 전국 수석을 노렸던 그분이 아니에요. 세계 복수정답 인정되고 합격하신 그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양을 줄이셔야 돼요. 몇 개 포인트만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자, 수년가가 뭐라고요? 입 빼기 출. 이때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 입 나누기 출이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 이때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자, 요구 수익률을 활용을 한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따로 이 뭐가 없다고요? 바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없다.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이해하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5번 질문보다 옆으로 써 있었어요. 다른 거 빼버리고 수년가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어떻다?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활용을 한다. 그 정도고요. 6번 재투자를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합리적이다. 이걸 외워달라고 그랬어. 뭐가 더 합리적이다? 순현가법이 더 합리적이다. 왜 그래요? 그냥 법이 그래. 법이 그래. 그냥 그래. 내용이 그래. 순현가법이 어떻다? 우수하다. 오죽했으면 얘가 앞에 나오겠어. 더 중요하니까 얘가 앞에 나오는 거지.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할 때 순현가법이 더 앞에 나오잖아요. 중요하니까 앞에 빼는 거야. 그래서 순현가법이 뭐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럼 틀렸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에는 투자, 세후 수익률 등등등이 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세후 수익률이나 뭐나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다 뭐라고요? 바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는 기본 개념이 뭐라고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도대체 적용이 될 수가 없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그 지문. 이런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맞추겠다고 용 쓸 필요도 없어요. 다시 기본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뒤늦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 외워야 될 내용 자체가 몇 개가 안 돼요. 자, 제일 유치한 거. 수년가는 뭡니까? 입 빼기 출, 입출, 입 빼기 출이 뭐가 된다? 순현가가 되게 된다. 해서 이 순현가 계산은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위해서 할인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한편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하는 거 입 나누기 출. 근데 중간중간에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되지요.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한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따로 어떻다? 할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연히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우연히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그 할인율을 나중에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거의 비슷한 용어예요. 내부 수익률이 기대자 요구 수익률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순현가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거 있는데 결론 달라질 수 있겠고 결론 순현가법이 뭐보다 우수하다. 바로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하다 해서 요 정도 거의 7번 지문이 제일 어려웠네요.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57페이지부터 가서 간단하게 이 문제 푸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자, 지금 여기 앞에서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할 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공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그 공식은 이렇게 순현가 또는 수익성 지수를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문제 출제되는 게 23, 24 요때 나왔던 문제 패턴들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잘 내지 않는 패턴이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조금 비우고 가야 될 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23회 때 문제예요. 8년 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고 사업 초기에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 연 7%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제 공식이 뭐야? 앞으로 들어올 돈은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을 해야 되죠? 그 공식이 뭐라고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걸 풀 건 아니라니까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왜? 시간상 이거 2분, 3분, 4분, 5분 걸릴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문제 푸는 테크닉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자, 지금요 나가는 것은 지금 한 번 나가니까 굳이 현재 가치로 환원할 필요가 없고요. 1년 후에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죠. 보니까 얼마? 7,490만 원 들어오죠. 두 번째 투자한 B에 있어서는 2,675만 원 들어오죠. 2,675만 원. 자, 세 번째 투자한 3,210만 원 들어오게 됩니다. 3,210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한이 4,815만 원.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이건 1년 후에 들어오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현재 가치, 현재값 1년 전으로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1년이니까 1승이고요. R이 뭐라고요? 7%니까 1.07이 되게 됩니다. 1.07분의 1, 1승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7,490 곱하기 1.07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야? 현재 가치다라고 할 거. 나머지도 똑같이 1.07분의 1을 각각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게 복잡하면 1.07로 나누면 되죠. 그죠? 1.07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재 해설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투자한 A는 자 1.07로 나누니까 7,000, 투자한 B는 2,500, 자 3,000, 4,500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온다고 계산해 보니 그럼 여기서 이제 수년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배서 지금 새로 들어온 거 있었죠? 2배서 출을 빼게 되면 어떻다? 이게 수년가가 될 테고 2배서 출로 나누게 되면 어떻다? 이게 수익성 지수가 된다. 이런 식의 문제라고요. 다시 지금 지출이 처음에 있다고 지금 당장 나간대. 그런데 얘가 1년에 이만큼으로 돌아온대. 그러면 얘를 뭘로 해야 돼?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줘야 되죠? 할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할인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 이때 R이 0.07, 기간은 뭐라고요? 1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려면 그냥 1.07로 나누어 주게 되면 어떻다? 현재 가치가 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 자 7,490은 보니까 7,000, 2,675는 2,500, 3,210은 뭐라고요? 3,000, 그 다음에 4,815는 4,500의 가치를 갖는다. 이게 뭐라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출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순현가, 입 나누기 출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수익성 지수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는 거야. 왜? 시간상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 4개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데만 시간이 벌써 많이 1분 걸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십시다. 지금 여기 문제는 뭐 말도 못하게 23회 때 어렵게. 이건 나중에 계산 다 알아도 차근차근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하더라도 한 3분 이상, 4분 이상 걸릴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어려운 계산 문제는 거의 다 답이 4번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쉬운 계산 문제는 주로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문제였지. 근데 계산 문제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어렵거든. 그래서 항상 4번을 찍었고 말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해서 그 문제 해서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순현가 계산을 내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음과 같은 2번 문제 가볼까요? 이 문제를 이제 보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은 이라고 돼 있죠. 해서 자, 순현가 요건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순현가를 먼저 구해보려면 지금 초기에 얼마? 5,000원 나갔고요. 말기에 얼마? 6,000원이 들어왔어요. 6,000원이 들어왔어. 6,000원을 어떻게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6,000원이 현재 가치가 얼마냐가 나오게 됩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주어지면 연 20%, 기간은 1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간단하지. 1.2의 1승이죠. 1.2분의 1. 자, 그래서 6,000원 곱하기 1.2분의 1 또는 1.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에 자, 지금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계산은 얼마가 나오게 된다고요? 5,0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근데 투자하는 금액이 아까 얼마였었어요? 5,000이라고 돼 있었죠? 초기에 5,000을 투자했다고요. 1년 지나서 얼마? 지금 6,000원이 들어왔는데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라서 자, 현재 가치로 할인하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입 빼기 유출은 뭐가 된다? 0. 순현가가 0이 된다. 그때 할인율을 지금 몇 프로로 상정했었다고요? 20%. 그 20%의 할인율을 뭐라 부른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지금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이 결과적으로 앞에 문제에서 얼마가 주어졌다고요? 20%. 다시 갑시다. 지금요, 수익성 지수나 순현가를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할인율을 직접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은 따로 요구 수익률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순현가가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할인율을 뭐라고 부르자?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할인율을 뭐라 부르자?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다시 문제 가봅시다. 다음 같은 투자안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초기에 얼마? 5,000원 투자했었고요. 말기에 얼마? 6,000원이 들어오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때 순현가를 구하시오. 내부 수익률을 구하시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순현가는 뭐야?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라고 돼 있었죠. 유출은 지금 이제 한 번 처음에 나가니까 현재 가치로 환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얼마?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될 테고 유입 얼마? 6,000원 들었죠?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된다. 환원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식이 뭐라고요? 1 플러스 R 0.2가 되겠죠. 0.2의 1승분의 1이라고 해서 계산하니까 6,000원 곱하기 1.2로 나누는 꼴이니까 이게 얼마?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유입이 얼마가 되고 5,000원이 될 테고 유출이 얼마? 5,000원이 되니까 이때 순현가는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이렇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그 할인율을 0.2를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다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제 보십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합을 같게 하는 할인율. 이걸 이제 해석하면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면 순현가는 0이거든요. 유입과 유출이 똑같아지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아까 순현가를 계산하거나 수익성 지수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이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내부 수익률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따로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우연히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부 수익률이라 부른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 결정을 한다. 뭐 이 정도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해 주실 것,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에 나오는 3번 문제. 이게 보니까 25회 때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밑에 해설 봐봐요. 때려 죽여도 1분 안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죽으라고 냈던 그런 문제예요. 자, 대신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기본 수익성 지수를 혹시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줄 때는 아예 할인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해서 그렇게 이 문제는 생략할게요.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해설을 다 했다 할지라도 지문 읽다가 몇 분씩 걸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투자론 주요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